오늘은 악마의 열매를 각성한 인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다의 미움을 사는 악마의 열매 사용자들에게는 각성이라는 새로운 단계가 있습니다. 각성을 하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자신만 열매의 능력으로 사용하던 것을 물체나 다른 물체, 생물에게도 적용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각성이란 단계는 도플라밍고가 친절히 설명을 해주었고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어떠한 캐릭터들이 각성한 열매 능력을 보여주었을까요? 먼저 실실 열매를 먹은 도플라밍고입니다. 도플라밍고의 실실 열매는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부리며 실을 내뿜고 사출된 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사용자의 패기까지 합쳐지게 되면 실의 내구성은 엄청나게 강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실을 해군대장 이슈의 운석도 잘라버리고 도플라밍고의 최대 기술인 세장은 스마일 공장의 해루석 벽까지 밀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피에게 친절하게 각성에 대해 설명해준 도플라밍고는 각성하면 주변의 지면이나 건물마저 실로 변하게 할 수 있다며 마을 하나를 통째로 실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실 열매의 가장 큰 장점은 넓은 범용성에도 체력 소모가 거의 없으며 광범위 조종이나 세장, 실분신 등의 막대한 실을 내뿜는 기술을 사용해도 지치는 기색이 없어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는 열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인 잘 만난 열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플라밍고급의 잠재력을 지닌 강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복용했다면 그저 평범하게 스쳐 지나가는 엑스트라 급의 열매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더글라스 블릿입니다. 더글라스 블릿은 찰강찰강 열매 능력자로 극장판 시리즈의 보스 중 한 명입니다. 스탬피드 극장판에 등장한 더글라스 블릿은 과거 골드로저 해적단의 선원이었는데요. 극장판에서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블릿조차 골드로저에게는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고 말하여 충격을 더해주었습니다. 블릿의 찰강찰강 열매는 접촉한 사물과 합체를 할 수 있는 열매인데요. 과거의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찰강찰강 열매의 능력으로 무한정으로 무기를 제조를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찰강찰강 열매를 각성하면 능력의 범위가 섬 전체에 이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은 극장판에서는 섬 전체는 물론이고 해안가에 있던 군함과 해적선도 흡수하면서 확실해졌었습니다. 덕분에 델타 섬은 생물과 흙을 제외한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땅이 다 섞어지고 메마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마저도 흙을 흡수하지 않았을 뿐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 델타 섬 해안가의 땅을 올려서 거대한 장벽을 만든 것을 보면 땅도 조종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블릿이 쓰러지자 장벽이 전부 무너진 것을 보면 확실한 초인계 열매 각성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노타우루스들입니다. 전원이 각성한 동물계 능력자인데요. 실무의 징배와 크로코다일, 현 사황 루피의 공격을 받고도 잠시 쓰려져 있다 일어날 정도로 강한 체력과 터프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강한 새 세계는 패하였지만 임펠다운에서 어지간한 죄수들은 옥졸수 선에서도 정리가 되었었습니다. 애니판에서 등장한 6인조 무장단을 상대할 때는 연막으로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도 냄새나 기척으로 적을 감지해서 무장단을 역관광시켰습니다. 사슬에 묶였을 때는 6의 죄수들까지 합류해서 사슬을 당겼는데도 얼마 안가 사슬을 끊고 도망치는 죄수들과 6들을 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인 동물계 능력자들은 인수형으로 변해도 이 부분은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완전히 수인으로 변한 모습이나 모두 살짝 얼빠진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물계 각성은 초인계와 달리 자신의 신체를 뚜렷하게 발달시키는 대신 악마의 열매에 깃든 동물의 의지가 능력자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 인격을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예시가 옥졸수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혹시 루치도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사황 간부 샬록 카타쿠리입니다. 섭취한 능력자는 육체가 모찌처럼 부풀리고 늘어나며 일반적인 초인계의 범주에서 벗어나 마치 자연계와 같이 유동적으로 몸을 변형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열매의 능력자는 몸의 일부가 잘려떨어져도 접착해 복원할 수 있고 더욱이 잘려떨어진 부위의 재생도 가능한 등 자연계와도 비슷한 체질을 갖게 되어 패기 이외의 공격의 데미지를 받지 않게 됩니다. 카타쿠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조금 앞의 미래를 볼 정도의 견문색 패기의 고수라서 자연계처럼 변형되는 신체를 응용하여서 공격을 흘려보내고 무장색 패기를 통한 공격 또한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착착 열매나 독독 열매처럼 몸에서 모찌를 만들 수 있기에 모찌로 귀마개를 만들거나 대포 포구를 막는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능력을 각성하면 주변의 지형을 모찌로 바꿔서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루피와 싸움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아직 각성을 못한 루피에게 아쉽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트라팔가 로우입니다. 수술수술 열매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능력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면 바로 상대가 얼마만큼의 방어력과 맷집, 무장색 패기를 가지고 있던 간에 상관없이 그 내부를 공략해서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각성 전에도 감마 나이프를 활용해 상대의 내부에 직접 타격을 가할 수 있고 각성 후에는 사황 클래스의 방어력마저도 무시하고 몸 내부를 찢어밟힐 수 있는 회심의 공격기를 갖추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명 빅맘은 로우 본인보다 상위의 패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녀의 무장색을 손쉽게 뚫고 내부로부터 데미지를 입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로의 능력에 한번 당했던 사황 백수카이도는 흐름을 망가뜨린다 라며 화를 내기도 했으며
하며 빅맘 역시도 트라팔가의 기술은 위험하군 이라며 롤을 경계하였습니다. 수술수술 열매는 궁극의 열매라 불리며 50억 벨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었는데요. 이런 수술수술 열매가 각성을 하게 되면 능력자는 룸을 다른 물체에 더 씌울 수 있게 되는데요. 사황 빅맘과 싸움의 칼에 룸을 먹여 길게 늘어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룸을 던지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여타 각성 능력자는 능력을 써도 체력이 줄어드는 모습이 없지만 수술수술 열매는 더욱 큰 체력 소모를 동반합니다. 다음은 유스타드 캡틴 키드입니다. 자기자기 열매 능력자는 신체에 자기력을 부여하고 다루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각성 전까지 능력자 자신만이 자력의 대상이 되지만 각성을 하면 자신 외의 대상에게도 자력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기자기 열매의 각성 단계로 진화하면 상대방에게 자력을 부여하여 살아있는 자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상대는 자력으로 인해 쇠붙이가 계속 달라붙어 행동에 큰 제약이 가해지며 무엇보다 키드의 공격에 저항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성이 없던 물체에도 자성을 부여할 수 있기에 공격의 범용성도 높아져 기존 쇠붙이로 한정돼 있던 공격이 만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탈바꿈합니다. 이 공격도 사황 빅맘과 싸움에서 키드가 보여주었습니다. 쇠붙이가 존재해야 한다는 자기력 능력의 최대 약점을 각성을 통하여 해결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고철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를 자석으로 만들어봤자 달라붙을 고철이 없어 똑같이 무용지물이어야 하나. 이 기술은 그냥 키드가 붙이고 싶은 물체에 반대 자극을 부여하면 되는 덕의 각성 상태에서는 쇠붙이가 존재해야 한다는 약점 자체가 사라져 엄청난 각성의 이득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황조차 풀어내지 못한 변화 능력으로 이건 능력 자체의 특징이라기보다 키드가 그만큼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 주인공 루피입니다. 고무고무 열매로 알려졌던 악마의 열매를 루피가 각성하며 니카의 원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동물계 환수종이지만 초인계로 분류되었던 각성 이전과 마찬가지로 초인계의 인상이 강하게 남아있는데요. 주변 지형지물에 자신의 신체와 동일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다른 생물에게도 적용을 시키는데요. 이런 모습은 카이도우와 싸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센고쿠는 데블이라는 명확한 모티브가 있지만 이 열매는 각성 전이나 후나 현실에 특정한 생물 모티브가 없고 만화적 과장을 실제 현상으로 일으키는 그 특이성의 묘사가 치중되어 있어 욕을 한동안 많이 먹기도 하였습니다. 각성 전 초인기라고 알려져 있던 고무고무 열매가 기어 포등으로 사용자의 신체를 완전히 탈바꿈하며 동물계에 가까운 활용법을 보여주었다면 각성 후 모델 니카는 동물계임에도 주변 사물에 영향을 미치는 초인계 열매의 특성을 가지는 등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 난해한 열매가 되었습니다. 다만 동물계 열매로 확정 분류됨에 따라 그간 과도한 주인공 보정의 일환으로만 보여졌던 루피의 정신 나간 체력, 생명력, 회복력에 어느 정도 개연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는 니카의 열매 능력으로 CP0 루치를 압도하며 루치와 싸움에서 얼굴이 커지고 고글을 만들어 쓰고 상상력을 활용한 공격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성한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이 앞으로도 등장을 할 것이고 현재는 각성이 되지 않았지만 곧 각성을 하는 능력자들도 대거 등장을 할 것입니다. 패기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처럼 각성이란 단계로 또 어떠한 강자들이 등장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